이 유전체 분극이 일어난 것을 폴라리제이션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잘 보세요. 정량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은 없고요. 지금까지 CGV를 통해서 배웠던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에 불과해요.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유전체가 있어서 유전체 내부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분극 현상만 일어난다. 분극, 이것만 일어난다. 분극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는 건 저거죠. 가우스의 법칙이요. 가우스의 법칙인데 우리가 아는 건 사실 자유공간에서만 알아요. 자유공간에서 가우스의 법칙에 의하면 D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 E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가우스의 법칙 그러면 우리가 시작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전속 밀도를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 적분하면 그것이 싸고 있는 전하량하고 같다라는 것인데 이걸 자유공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정의했다고요. 입실론 제로의 2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냥 정해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저걸 갖다가 저기다 갖다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입실론 제로 2의 ds는 q다. 이렇게 써도 무방하지요. 예, 물리학과 같은 데서는 이식보다는 이식을 써요. 그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식을 쓴단 말이에요. 가우스 법칙 할 때는 전속 밀도의 폐곡면에 대한 면적 적분은 그것이 싸고 있는 전하량하고 같다. 이걸 쓰는데 비하해서 요걸 쓸 수도 있다고요. 어쨌든 자유공간에서는 이래요. 그럼 자유공간에서 이런데 지금 새로운 거를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유전체 이딴 거 우리 지금까지 생각 못 했다고요. 뭐 고구마? forget it. 아무것도 생각 없었다고요. 배고파도 그냥 자유공간에서 공부만 했다고요. 그죠? 고구마 생각나요? 유전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럼 유전체에서 요거하고 같은 벡터 물리량, 같은 종류의 벡터 물리량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있는데 폴라리제이션도 이렇게 면적 적분을 하게 되면 폴라리제이션을 면적 적분하게 되면 그것이 싸고 있는 전하량하고 같겠죠. 그런데 그 전하가 무슨 전하예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자유전하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자유전자 이렇게 떠다니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뭐예요? 물체 내부에 있는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거잖아요. 그죠? 다이폴 모멘트에 의한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큐브이라고 그래서 요 B가 무슨 뜻이냐면 바운드 이런 뜻이에요. 바운드는 이렇게 된 겁니다. 바인드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가 바운드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물체 내부에 묶여있는 자유전자처럼 톡가지를 못해요. 도망가지를 못하고 자유전자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놈이 아니라 그냥 핵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동은 못해요. 이동은 못하지만 거기서 회전은 하는 거라고요. 회전을 하기 때문에 분극이라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 분극이라는 현상을 일으킨 그것들을 우리가 전하처럼 생각한다면 왜 전하처럼 생각하냐 하면 첫 번째 그림으로 다 가봅시다. 일부러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렸으면 물체 내부에 있는 거라면 이걸 다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게 붙어가지고 제로, 요게 제로, 요게 제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남는 건 뭐예요? 요쪽에 플러스, 저쪽에 마이너스 남죠.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어때요? 굉장히 멀죠. 굉장히 멀면 다이폴 모멘트보다는 영향력이 더 셀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의한 뭐 어떤 현상인데 그게 전속 밀도와 같은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폴라리제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의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다 합해서 바운드 차지, 속박전하라고 그러는데 속박전하일 수밖에 없겠다 한데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마이너스가 필요해요. 왜요? 이거하고 극성이 반대로 정해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성적으로 이해를 하는 한 이 정량적으로 이거 쓸 때 아무 거리낌이 없다고요. 되겠어요?
같은데 됐어요? 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폴라리제이션을 임의의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적분하면 요건 어디 있는 겁니까? 그 폐곡면 내에 있는 속박전화를 말하는 거야. 그 폐곡면 내에 있는 속박전화. 그게 전체 고구마일 수도 있지만 요만큼 고구마 속에 요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일 수도 있고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유전체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유전체에서 이렇게 일어난다 그랬을 때 이거 여기에다가 자유공간에서는 좀 포기할까요? 자유공간은 어떨 것 같아? 자유공간도예요. 자유공간도. 왜요? 자유공간에서 이 속박전화가 얼마입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폴라리제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것까지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확장하는 거예요. 자유공간만 생각했다가 유전체도 생각하는데 유전체에 폴라리제이션이 생긴다라는 것이 자유공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거기까지 갔습니다. 잘 보세요. 해서 그런 것을 우린 유전체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총전화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이제 사실은 여기다 첨자를 안 썼을 뿐이에요. 여기 첨자를 뭐라고 사실 써야 맞냐면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맞아요. F가 무슨 F 같아 보입니까? free 자유전자. 에? 원자의 최외각에서 돌던 놈들이 도망쳐 나온 놈. 도망자들이 모여서 그게 전하를 이루는 겁니다. 전하를 이루는 거, 이것을 우리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전하 이래. 자유전하. 물론 이걸 우리는 디폴트로 안 쓰지요. 자유전하. 이거는 속박전하 이렇게 불러요. 그럼 총전하는요. 지금 3번에서 말하는 것은 총전하라고 했을 때 우리는 Q 토탈이라는 의미로 T라고 씁니다. Q 토탈은 Q 자유전하예요. 플러스 QB예요. 바운드 전하예요. 그럼 토탈 전하가 약화됐을까요? 강화가 됐을까요? 약화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자신 있죠? 예성이 약화되는 거예요. 토탈 전하가 토탈 그러니까 강화가 됐을 것 같은데 약화된다. 왜요? 극성이 반대 방향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아주 나빴어요. 같은 방향으로 잡지 왜 반대 방향으로?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가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에서 마이너스 전하로 전속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폴라리제이션은 거꾸로 정렬했기 때문에 결국 총전하는 더하기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약화가 된 것이다. 예, 약화된 것. 여기까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이것까지도 했는데요. 뭐 사실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마이너스가 왜 나왔을까가. 예? 근데 그거 뭐 이제 우리는 정성적으로 이해를 한 마당에 있어서는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자유공간에서 몇 가지 따져봅시다. 바운드 차지 0이요. 토탈은 자유전하뿐이 없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다가 QB를 더해야 되는데 QB가 0이니까. 그러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자유공간에 이걸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제 4번이라고 해서 유전체, 아이고 여기네. 4번이라고 해서 여기로 갔어요. 4번 이렇게 묶었어요. 4번. 그러면 요게 있었는데 이게 있었는데 여기에 요것을 그러니까 자유공간에서는 지금 뭐라고 된 거냐면 Q 토탈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Q 토탈이라는 것이 Q 플러스 QB였는데 요 놈이 자유공간에서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Q 토탈이 얼마라고요? Q. 그러면 거꾸로 Q라고 쓰는 거 대신에 Q 토탈이라고 자유공간에서 쓰면 돼요, 안 돼요? 되죠? 아무 문제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자유공간에서 이식을 썼었어요. 그런데 이식을 요 관계식이니까 요렇게 쓰면 어떨까 그러고 지금 막 결정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차에 요걸 딱 본 거예요. 요걸 딱 본 순간에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Q 토탈이라고 하자. 이렇게 간 겁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되죠? 이거나 이거나 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거를 안 써요. 요걸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전속 밀도에 대해서는 이걸 써요. 그러나 전기장애 세기에 대해서는 여기 전기장애 세기가 들어갔잖아요. 전기장애 세기에 쓸 때는 잘 보세요. 여기는 입실론 제로예요. 그죠? 여기는 뭐라고 쓴다고요? Q 토탈이라고 쓴다고요. Q 토탈이라고 썼을 때 자유공간이 Q니까 Q 토탈이지만 이제는 you forget it.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썼을 때 자유공간에서 OK가 됐단 말이에요. OK. 문제 없죠? 그러니까 자유공간에서 입실론 제로 전기장애 세기를 면적 적분한 것은 Q라고 쓴다고요? Q 토탈이라고 쓴다고요? Q 토탈이라고 쓴다고요?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유공간에서 이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끝. 짠지 걸지 마세요.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럼 이제 5번으로 갑니다. 유전체에서도 그렇게 써도 될까? 이거예요. 그 유전체에서도 그렇게 써도 될까?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겁니다. 4번 다음에 5번. 유전체에서 여기 이제 강조. 도. 유전체에서도 이런 얘기. 유전체에서도. 유전체는 뭐가 있었냐면 폴라리제이션이 있었습니다. 폴라리제이션이 있었으면 유전체라는 것이 뭐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냐면 요 수식 하나랑 그리고 자유공간에서 이렇게 쓴 요 식이 유전체에서도 확장 가능한지 지금 그거 보는 거라고요. 확장 가능하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면 자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이해를 했을 때고 가정을 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가 됐죠. 입실론 제로의 전기장애 세기를 폐곡면에서 면적 적분하면 여기가 뭐라고요? Q 토탈. 자 봐요. 이 식이 아까도 확인했습니다만 이거 유전체에서 오케이? 유전체에서 생각하니까 당연히 오케이죠. 자유공간에서 오케이? 따르면 장관에서 자유공간에서 오케이? 오케이. 왜요? 그때는 QB가 제로, 폴라리제이션도 제로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식 자유공간에서 오케이 했죠? 거기서 만들어낸 거니까 이거 이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이게 유전체에서 오케이일까?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식이 세 가지가 됐어요. 식이 세 가지가 됐다는 얘기는 가우스의 법칙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도 가우스의 법칙. 그죠? 이것도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그죠? 이것도 가우스의 법칙이에요. 아직 이게 확신이 없어요. 이거는 자유공간에서 맞는데 유전체에서 맞는지 확신은 없어요. 그런데 잘 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유전자 Q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유전자 Q. 6. 이제 Q로 다시 갑시다. 그러면 Q라는 것은 뭐였었냐 하면 Q에다가 바운드 속박 전하를 더한 것이 Q 토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놈은 Q 토탈에서 QB를 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요거보다도 적다고 그랬죠. Q 토탈이. 요거에다 요걸 더해줬는데도 보고 요게 약화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거 명심하고요. 잊지 말고. 어쨌든지 정의한 대로 3번에서 정의한 대로 Q는 자유전자는 Q 토탈에서 QB를 뺀 거예요. 자 그럼 Q 토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러면 요걸 써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 입실론 제로 전기장애 세기를 면적 적분한 거에서 QB를 빼줘요. 그럼 이쪽에 마이너스를 이걸 이쪽으로 넘겨가면 그러면 마이너스 QB에 해당되는 게 뭐가 되냐 하면 마이너스 QB에 해당되는 것이 요것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폴라리제이션의 ds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요걸 만족하고 요걸 만족하려면 요게 뭐가 되면 되는 것입니까? 결국 이거를 이제 벡터 둘 다 똑같은 면적이니까 입실론 제로 2에다가 폴라리제이션을 이렇게 더한 것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 하나만 이제 정하면 되겠죠. 예, 여러분이 찾아내세요. 자, 가우스-오츠 이거 오케이입니까? 지금까지 이거 썼는데 지금 와서 아니라고 그러면 큰일 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폴라리제이션 오케이입니까? 지금 배웠으니까 오케이죠. 이거 자유공간에서 오케이인데 유전체에서도 오케이 하고 싶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이게 뭐하고 같으면 되는 거예요? 요게 뭐하고 같으면 되냐고요? 이게 D하고 같으면 되죠. 그럼 게임 끝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결국 이거라고요. 이것인 하는 전속 밀도를 입실론 제로 2라고 하고 폴라리제이션을 더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세 개가 다 어디서든지 다 만족된다. 자유공간에서만 만족되는 거 아니에요? 유전체에서도 만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 내부 어떤 물체든지 물체 내부에서 다 만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유공간에서 만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기만 하면요? 이렇게 하기만 하면. 이게 굉장한 이거 브라보입니다. 이거 굉장한 지금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입실론 제로 2에다가 폴라리제이션을 더한 것을 전속 밀도라고 정의하자. 이건 정의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영원 무궁이 이거예요. 정의 definition 그거예요. 정의 definition. 여기에 토달지 않기로. 정의는 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맥셀만큼 연구가 아주 뛰어나가지고 그 정에 틀려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정의할래 그러면 모르지만 이렇게 정의한 이상은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현재까지는 진리예요. 나중에 뒤집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리예요. 그런데 전속 밀도라는 것을 입실론 제로 2에다가 폴라리제이션을 더한 거. 그럼 지금까지 우리들이 믿어왔던 거 생각해왔던 거는 다 구라입니까? 김구라의 뭐예요? 괜찮죠? 왜요? 지금까지는 자유공간만 생각했어요. 자유공간에서 폴라리제이션 얼마예요? 0벡터. 그러면 자유공간에서 이거 유지되지요? 문제가 없다고요. 자유공간이나 유전체는 얼마든지 되는 거라고요. 자유공간이나 유전대나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게 새롭게 가미되긴 했지만 규명이 됐지만 입실론 제로 2에다가 폴라리제이션을 더한 것을 전속 밀도라고 정의하는 한 그러면 쉽게 말하면 똑같은 전기장의 세기에 의해서 이 폴라리제이션이 가미가 된 것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부터 쓰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다 확인하고 요거 지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겹으로 생각했어요. 자유공간에서도 오케이, 유전체에서도 오케이. 유전체에서 오케이 한 건 자유공간에서 또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거 입실론 제로하고 요 QT하고는 독립적인 겁니다. 자꾸 어떤 수를 쓰냐면 토탈이니까 이걸 입실론으로 쓰고 싶어 해요.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냥 이렇게 정의해서 쓰기로 한 거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변경하려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입실론 제로의 전기장의 세기를 임의 폐곡면에 대해서 면적적 분하면 QT라니까요. QT. 바꾸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QT가 아니고 이렇게 쓰고 싶을 때 자유공간이라면 오케이지만 유전체는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맞으려면 요 있는 그대로요.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정리합니다. 뭐라고 정리하냐 하면 이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입실론 제로 2가 되고요.
이 폴라리제이션도 결국은 전기장의 세기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는다는 건 외부에서 전기장의 세기를 인가해 주지 않았으면 폴라리제이션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에 비례해요. 비례해요. 그래서 그 비례하는 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썼는지 한번 봅시다. 자, 전성밀도 정의를 저렇게 한 겁니다. 저기 3개 썼죠? 이제부터 저렇게 쓰기로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폴라리제이션은 결국은 요거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뭐라고 썼냐면 카이라고 썼어요. 카이 E 입실론 제로 E 이렇게 썼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는 폴라리제이션이라는 것은 입실론 제로 E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를 카이 E라고 한다. 예요. 그럼 이거가 쿨롱파 미터 제곱이기 때문에 요거는 단위가 없어요. 카이 2라고 쓴 걸로 봐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요 하나를 가르치면 몇 개를 알았어요? 10개요. 어떻게? 이렇게만 크면 10개잖아요. 에?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알았는데 카이 이렇게 쓰는 순간 또 하나가 있다.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뭐가 하나 더 있을까? 카이 이건 일렉트릭 필드예요. 우리가 하나 안 배운 게 있죠? 2학기 때 배울 거? 마그네틱 필드. 카이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일렉트릭 다이폴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생겨먹은 전류가 흐르는 마그네틱 다이폴이 또 있어요. 일렉트릭 다이폴, 마그네틱 다이폴. 일렉트릭 서셉터빌리티, 마그네틱 서셉터빌리티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우도록 하고 비례상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묶일 수 있습니까? 1 플러스 카이 2에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묶이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게 요게 뭘까요? 이미 나왔었어요. 뭐라고 쓴다고 그랬죠 이걸? 에? 비유전율. 자유공간은 1. 에? 자유공간 1에 왜요? 이게 0이라면 이게 0이니까 1 입실론 제로 오잖아요. 자유공간이라면. 테플론이라면 카이가 얼마라고요? 1.1. 왜냐하면 이게 2.1이니까. 증류수라면 이게 얼마예요? 80. 왜냐하면 합해서 81이니까. 그거예요. 그거. 비유전율에 해당되는 거라. 입실론 R에 입실론 제로 2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쓴다고요. 입실론 2.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하고 굉장한 것을 가미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왔어요. 결국은. 자유공간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전성 밀도는 입실론 제로 2라고 그랬어요. 자유공간. 그런데 기껏 해봐야 자유공간을 포함한 유전체로 왔는데 기껏 해봐야 전성 밀도는 입실론 2라고 한대요. 억울해요. 그래서 여기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다이폴 모멘트 들어갔고 폴라리제이션 들어갔고 가우스의 법칙 3개 설명했고 그 세 개가 결국은 하나로 통합이 되고 다 이해가 되려면 이렇게 정의하는 게 필요하고 그죠? 그것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된 것이니만큼 요 입실론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근데 이제 유전율 측정기 만들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이거는 정성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한 다음에 정량적으로 유도하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선형적인 관계라 저렇게 되고 비유전율을 이렇게 한다. 그래서 유전율은 비유전율 곱하기 입실론 제로다. 그리고 가우스의 법칙은 요거 쓸 때 D를 이렇게 쓰게 되면 결국은
이거는 자유공간에서만 쓰는 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디서든지 다 쓴다. 이거를 저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거 잊지 말자. 요거는 정기장의 세기에 대해서는 이쪽이 Q가 아니라 QT다. 그리고 여기는 입실론이 아니라 입실론 제로다. 에? 그러니까 이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이거를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실론의 E ds 적분한 것은 Q 맞죠? 이거는요. QT라니까요. QT를 쓸 때는 입실론 제로를 써야 되고 Q를 쓸 때는 입실론을 써야 된다. 이런. 그래야 분극의 현상을 다 설명하는 거고요. 여기에 포함된 모든 내용들을 다 아우러서 설명하는 식이 되지 거기서 헷갈리면 말짱 꽝이다. 자, 세 종류의 전하에 대한 가우스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식, 우리 이해한 식이죠? 그렇죠? 자유전하에 의한 거. 두 번째 식, 속박전하에 의한 거. 이해됐죠? 세 번째 식, 거기서 분명히 입실론 제로가, 여기 있던 입실론 제로가 바깥으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등 방향성이기 때문에 적분 속에 있던 거 바깥으로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항이 될 수도 있죠. 나눠줬어요. 그래서 나눠줬을 때 입실론 제로분의 QT니 입실론분의 QT 아니에요.